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서 형태로 최종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후속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그동안 기업들이 적극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는데요.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팩트시트 발표로 한미 관세 협상을 매듭 짓고 맞은 첫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이에 나란히 앉은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잘 방어한 협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지원에 최선을 다해준 기업들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그건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정말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이 대통령은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기업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제일 큰 게 규제 같아요. 예를 들면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거가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겁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관세 협상으로 크게 안도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기업들은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배짱 뚝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기업인들과 3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한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는 K방산 세일즈에 나섭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 또 튀르키예까지 7박 10일간 4개국을 방문하는데 주로 우리의 주력 제품인 방산 수출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잦은 안전사고로 논란이 계속돼온 한강버스가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어제 저녁 항로를 이탈한 배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면서 승객 80여 명이 긴급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차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한강버스 한 대가 잠실 선착장서 118m 떨어진 지점에 멈춰섰습니다. 승객들은 추위에 발만 동동 구르며 구조를 기다렸지만 제대로 된 안내 방송은 없었습니다. 멈춘 직후에는 바로 나가지 않았고 119 해상 특수구조단 배가 오면서 그때 선착장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할 거라. 어린아이를 포함해 승객 82명은 1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구조됐습니다. 다시 났다. 사고가 난 지 16시간이 지났지만 한강버스는 아직도 선착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착장 주변에는 운항 중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됐습니다. 서울시는 압구정부터 잠실까지 한강버스 선착장 4곳의 운영을 중단하고 점검이 끝날 때까지 마곡에서 여의도 사이 구간만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강버스를 타기 위해 선착장에 온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 달 후에인가 뭐 이래 된다 해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서 왔는데 또 오늘도 또 중단되다니까 지금 불편하네요. 끔찍하네요. 끔찍하네요. 저렇게 탁 걸릴 정도는 같으면. 어제 오후 1시쯤 인근 지점에서도 한강버스가 잠시 멈추는 사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인 SNS에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사고 원인을 파악해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대책을 점검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차오영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인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0만 장이 넘는 의류 등이 잿더미로 변했고 거대한 연기와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벽면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패널이 바람에 힘없이 나풀거립니다.
뿌연 연기 사이로 중장비가 시커멓게 탄 잔해를 쓸어 담습니다. 어제 새벽 6시 10분쯤 천안시 풍세산업단지 내 이랜드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길이 아직도 꺼지지 않은 겁니다. 화재 발생 9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1,000만 장 넘게 쌓인 의류와 포장재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내부에는 불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거센 불길에 철골 콘크리트 구조인 건물 절반가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조물 곳곳이 휘어지고 외벽이 무너져 내리며 직접 진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투입해 잔재들을 해치며 잔불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축구장 27개 규모의 초대형 건물 속 휘어진 구조물들을 중장비로 전부 해체하면서 불씨를 정리해야 해 완전 진화에는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철 구조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400~500도 되면 휘임 현상이 있습니다. 엿가락처럼. 그래서 쉽게 붕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은 4층 주변에서 불꽃이 보이는 현장 CCTV를 확보하는 등 화재 원인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내였다고 밝혔지만 연기와 냄새가 지독합니다. 냄새도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방금도 전화로 오신다고 했는데 아기 때문에 못 내리고 그냥 다시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곳에 보관돼 있던 뉴발란스, 스파오 등 이랜드가 국내 유통하는 브랜드 물품들은 사실상 전소된 걸로 보입니다. 산단 인근 공장과 창고 등 14곳의 전기도 끊겨 2차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또다시 의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정책들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는데요. 또다시 기득권 수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의사 수백여 명이 손팻말을 들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필수 의료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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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과 검체 검사제도 개편, 한의사에 대한 엑스레이 허용 등을 3대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오늘 국회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의료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핵심 쟁점은 성분명 처방.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들을 대상으로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의사들은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하지만 생동성 평가를 통과한 같은 성분의 약은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다른 나라들도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혈액과 소변 같은 검체 검사제도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들이 전문기관에 검체 검사를 맡기면 건강보험공단은 검사료와 위탁관리 수수료 10%까지 모두 병원에 지급해왔는데 앞으로는 검사료를 검사기관에 직접 주겠다는 겁니다. 연간 1,000억 원대 규모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의료계는 1차 의료기관 생존을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선 수수료 외에도 검사기관이 관행적으로 되돌려준 검사비 일부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함께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직역주의 중심의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환자 안전을 내세우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잇따른 정책 반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문서화되면서 우리나라는 핵추진 잠수함 설립에 대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동의를 얻었는데요.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벌써부터 강한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릭 커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역사적 순간이라며 영화 대사를 인용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될 거라는 게 자연스러운 예상이라고 말했습니다. Working as a
an alliance together to meet our combined goals on what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o be our pacing threat, which is China.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 방침에 맞춰 한국을 중국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한국의 함정 운용을 미국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미군이 함께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유사시 주한 미군이나 한국군에게 일정한 역할이 있을 것이란 의도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행동을 겨냥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중국은 한미 동맹이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로 커지는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앞서 한미 동맹이 대만 문제에 대해 불을 지르지 않길 바란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希望韩国用好近水楼台的优势，当前中韩关系改善向好，这种态势来之不易。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며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종 건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핵 추진 잠수함의 활용을 두고 벌써부터 미중 간 신경전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방부는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